예, 관심은 이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입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그런 전제 하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대외 정책 좀 변화가 있을까요? 예,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에 기반해서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신고립주의 정책을 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조해 왔던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예. 국제 기구에서도 참여를 빼고 있고 또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해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이러한 트럼프 4년 이전으로 미국을 다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즉 전통적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잡게 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거니까 아마도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보다 이제 미국이 좀 더 리더십을 잡겠다는 것. 물론 과거 2차 대전 이후라든지 이때랑 비교하면 미국의 GDP라든지 국력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로서는 가장 궁금한 게 역시 그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트럼프의 당선이 유리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그 정책이나 정강이나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예.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강경하다고 해요. 바이든 후보의 예, 정책이. 물론 이제 예. 바이든이 외교를 강조를 하고 협상을 강조를 하지만 실제 TV 토론에서도 보셨듯이 북한 김정은을 깡패라고 불렀어요. 서그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바이든이 김정은 북한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캠프에서 이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그러한 인사들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제대로 된 비핵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강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고 예. 좀 더 깐깐하고 프로페셔널하고 원칙적인 협상을 바텀업, 그러니까 실무 협상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트럼프에 비해서는 부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그 한미 현안 중에 하나가 그 1년 넘게 교착 상태로 이어진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뀔까요?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예, 바이든은 이제 동맹을 회복하겠다는 것을 상당히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동맹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마찰을 내는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 SMA 협상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는 50%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13%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계속해서 이제 봉착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은 50% 인상이라는 트럼프의 안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릴 것이고 좀 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한국 정부가 13%를 올리겠다고 제안을 했다면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방위비 협상도 빨리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필요한 동맹 관계 구축을 위해서 더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돼도 미중 갈등 속에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 그 산업연구원인가요? 그 분석을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오히려 더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를 보면 물론 이게 그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강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체제 대결, 이념 대결로 가고 전방위적으로 중국 때리기로 지금 확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라이트하우스 USTR 대표는 심지어 브로드 디커플링, 폭넓은 미중 관계 디커플링을 만들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신냉전으로 가겠다는 그러한 인상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물론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도 진영 논리로 빠지면서 이제 동맹국들이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다시 합류하라는 그러한 압박이 점점 가해지고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상당히 일방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맹국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방주의적인 중국 때리기가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바이든은 모든 거를 다 동맹국들하고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기후변화도 동맹국들하고 하겠다는 것이고 뭐 5G 이슈에 있어서도 중국과 대립되는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5G를 뭐 만들겠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경제와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함께 무역의 새로운 룰을 만들겠다. 뭐 이게 다 중국 때리기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이슈마다 동맹국들은 중국 때리기에 있어서 미국 편을 서라라고 아주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맹을 중요시하는 만큼 그렇죠. 그만큼 더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쿼드 플러스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도 한국 정부에게 들어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예. 아마도 그 쿼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똑같은 형태의 즉 아시아에서의 다자 안보 체제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한국이 가입하라는 그런 압박도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합니다. 어떤 조언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강경화 장관이 미국을 간다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거의 유력해지는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보다는 바이든 캠프 인사들을 더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 주요 의제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어떤 입장을 바이든 캠프에 좀 더 녹여내려는 반영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이든의 대북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강경한 입장이지만 또 우선순위에서도 상당히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중요한 이슈들, 기후변화, 경제, 코로나, 동맹 회복 이러한 것들 또 한미일 3국 공조까지 다 회복이 된 다음에 북한 문제를 건드릴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때까지 북한이 기다려주겠느냐 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강경화 장관이 미국을 방문을 해서 바이든 캠프를 만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미국 바이든 캠프가 정부를 시작을 하고 임기를 시작을 해서 북한의 쓸데없는 도발을 방지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그러한 입장을 이제 바이든 캠프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 미국 선거 분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색이 짙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에 들어갔는데 이 법정 다툼 끝까지 밀고 갈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점점 뭐 아직까지 한 네 개 주 정도가 이제 결정이 안 났어요. 좀 조지아라든지 펜실베니아 그리고 네바다 뭐 그리고 이제 뭐 노스캐롤라이나, 아리조나 이 정도의 주가 지금 결정이 안 났는데 아마 이런 주에서 결정이 나고 바이든이 선거인단 수 270을 확보한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러한 소송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송을 낸 것들도 지금 개표를 뭐 중지해달라, 재검표를 해달라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전문가들의 입장은 이러한 것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기각이 되면은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을 뭐 양극화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밖에는 법적으로 자기가 이길 그러한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다. 더 이상 이러한 대법원 소송에 의지할 수 있을 그러한 여지는 점점 작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최종 당선자 확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언제쯤 이 최종 당선자가 확정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네바다가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잠시 이제 언론에 노출하는 거를 지금 계속 꺼리고 있고, 그리고 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6일까지 기다려야 될 걸로 보여요. 근데 뭐 지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조지아라든지 그리고 네바다 이러한 주는 아마 하루 정도 있으면은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 주에서 바이든이 270석을 챙겨버리면 아마 이제 대선 레이스는 끝나기 때문에 예. 한 뭐 하루 정도가 아마 고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루 정도가 고비가 될 네, 것이다. 네. 예,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